안녕하세요. 시와군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여군에 대해서 그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있는 곳으로 옮겨 보실게요. 음,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침공을 하고 그러면서 유럽 몇몇 국가 같은 경우에 여군까지 여군 여성에 대해서도 그 징집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음, 자, 관련된 소식 이제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지문 등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들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대학살에서 생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러시아의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고 있습니다. 메사커 대량 학살 줄여서 이제 대학살이라고 그러죠. 이런 단어들 꼭 정리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학살은 한 명을 죽일 때에도 묘사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아주 끔찍한 말인데 아주 잔혹하게 죽인다는 얘기죠. 이건 동물 도살할 때 쓰는 슬로터라는 말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지노사이드 할 때 이 진이 들어간 말이죠.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 를 죽인다 그래서 집단 학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학살 같은 거를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살과 학살의 중간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사륙이라는 카니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슛다운은 테이크다운, 브링다운하고 같이 해서 격추가 되죠. 날아가는 비행 물체를 쏴서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일단 보이는 그대로 이제 격추라고 했는데요. 경우에 여기에서 맥락 속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침공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남의 영토에 드론을 보내서 공격하는 맥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이 쏴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인터셉트처럼 요격까지 가주는 게 사실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슛다운. 자, 그리고 드론, 소형 무인기죠. 그것과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무인기라고 하는데 같이 나오시면 특히 드론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UAV하고 일반 무인기와 첫 번째부터 들어오시죠. After nearly 3 years of Russia's war on Ukraine, trauma and grief run deep, especially in the suburbs of Kyiv, where Russian troops massacred civilians in the city of Bucha. 네, 거의 음, 우크라이나 된 러시아의 전쟁이 3년 거의 3년의 3년이 시작한 지 지난 후에 이 정신적 외상 그리고 비통감이 어, 깊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 키우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 병력이 부차 시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대학살을 자행했죠. 트라우마라는 말이 외상이라고 많이 그냥 해석을 해내곤 하는데요. 외상센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외상센터라고 하면 이 정신적 외상이 아니고 물리적, 육체적 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주 끔찍한 상처를 이제 치료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게 원래 영문에도 mental and physical trauma 이렇게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리프하고 같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면 일단 트라우마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저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민간인과 구분해서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어, 국민, 시티즌, 그다음 주민, 국적자, 이중국적, 삼중국적 이런 말 국민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한베에서 태어난 동포인데 이분들 외국에 계시면은 교민, 그리고 거류민, 일정 부분 시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권리를 좀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국인도 있는데 로컬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 PTSD, 트라우마가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들이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Traumatic Brain Injury, 외상후 뇌손상,
A group of women who survived found a way to cope by training to shoot down Russian drones. 네, 일단의 여성들이 그 생존해서 러시아군 그 소형 무인기를 그 요격하는 그 훈련을 함으로써 그 대처법을 그 발견해냈습니다. 자, 이 survive,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난 거죠. 생존인데, 이게 그 surviving family of somebody in a war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그 bereaved처럼 그 유가족이라는 뜻이 있죠. 그 유가족. 이 사람들이 생존한 때라는 그 자체 말고 다른 가족이 가족 쪽은 죽었고 남은 가족들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명사 형태로 서바이버로도 그렇게 실제 공문서 같은 데도 쓰이기도 하고요. And a warning before we start, this piece includes mentions of suicide and sexual assault, descriptions of wartime violence, and the sounds of gunshots. NPR's Joanna Kikissis has the story.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강력히 그 주의를 시키고자 합니다. 보도에는 자살과 성폭행에 대한 언급 그리고 전시 폭력에 대한 묘사와 그 총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카키시스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성폭행이죠. 이쪽 범죄로 갔을 때도 강도가 이거보다 좀 낮은 molestation 성추행이 있고 또 제일 낮은 성희롱 harassment가 있는데 이게 그 군사용어로는 assault가 강습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강도로 하는 습격인데 레이드 강습인데 이렇게 그 비군사일 때는 성폭행 이렇게 해주고요. 또 범죄 중에서도 구타, beating, 정식으로 battery라는 것과 또 구분해 주셔야 되죠. 폭행. 이 폭행이라는 거는 구타하고 다른 게 예를 들어 언어 폭행 그런 말도 있죠. 그거 자체에서도 구분이 쉽게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군사에서 아까 강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군사 쪽으로 가도 이 소총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돌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으로 돌격을 절대 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돌격은 charge라든가 그런 dash라든가 이런 단어로 묘사를 하고요. 이것만 예외적으로 돌격 소총 이렇게 해주고 이게 민간 쪽으로 가면 공격형 소총이라고 합니다. 살상력을 키우는 개조를 해서 그런 공격형 소총이라고 반드시 또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In a cold forest outside Kyiv, the suburban moms in army green fatigues assemble their rifles. 네, 차가운 그 키우 외곽 그 숲에서 이 교회 그 어머니들이 국방색 그 군복을 착용하고 소총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들을 때는 식별이 잘 안 되죠. 이게 식별이 안 됩니다. 이게 그 표기를 해놓은 거 보면 이렇게 소문자로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군대를 얘기하는 밀리터리. 이게 그 글로 쓸 때는 대문자로 그래서 육군할 때 그 표기를 하는데 내가 구분해서 그걸 꼭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녹색인데 그걸 우리는 국방색이라고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이 fatigue 있죠. 이게 예를 들어 war fatigue 이렇게 되면 전쟁 피로감 이럴 때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피로의 의미로 쓰는데 이렇게 s가 붙으면 이게 작업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막 입는 옷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주로 전투복을 이걸 써서 표현합니다. combat fatigue, 전투복. Valentina trained as a veterinarian. Nina is 네, 발렌티나 씨는 그 수의관으로 그 교육을 받았는데요. 자, 이 민간에서는 수의사인데 이게 군의관 그런 식으로 군에서는 수의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a math teacher. Tatiana used to be a water inspector. 네, 이나 씨는 이제 교사 출신이고 그리고 테티아나 씨는 수질 검사원이었습니다. The group also includes a real estate agent, a nanny, a doctor, and a pastry chef. 이 집단에는 또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보모와 의사 그리고 제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스펙터라는 게 이제 수질 쪽으로 가면 우리가 수질
검사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죠. 그 CIA 위에 인스펙션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나 점검을 시작을 하는데 이 정도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파르라멘트리 국회로 가면 국정감사라고 그러죠. 국정감사 이렇게 하고 핵 쪽에서는 핵사찰, 그 병력에 대해서는 검열이라고 해서 그걸 합쳐서 열병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열병식은 밀리터리 퍼레이드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뭐 여기서는 그 부동산 중개인 그 매매 지원해주는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데 CIA 미 중앙정보청 이렇게 가면 인텔 계통의 요원을 뜻하죠. 자, 그리고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이제 고엽제라고 많이 그냥 막 해석이 나오곤 하는데 이게 원래 베트남전에서 뿌렸던 고엽제, 디폴리언트를 담고 있던 통색깔, 오렌지 색깔을 따서 붙은 별명입니다. 그 당시에 뿌려졌던 고엽제라고. 여기서 에이전트는 엄밀히 말하면 작용제죠. 화학작용제. They shoot at targets in a muddy range. Valentine 아이들은 진흙탕 훈련장에서 표적에 대해 총격을 합니다. 자, 이 레인지가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 레인지 준말로 이제 나오는 그런데 이게 또 진짜 헷갈립니다. 부사 쪽에 나오면. 지금 여기서는 총소리 나고 총격을 간다고 했으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데, 자, 이 firing range 자체가 사거리이기도 하죠. 총을 쏴서 맞을 수 있는 최대 거리. 그다음에 aircraft range 이렇게 하면 항공기가 한번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최대 거리, 즉 항속 거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꽤나 헷갈린 군사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 외에 또 여기는 안 적었지만 미군이 쓰더라도 range 범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grins after she nails her shot. 발렌티나 씨는 총격을 확실히 한 후에 웃습니다. Ну, бойові відьми. We call ourselves the combat witches of Bucha, she says. 우리는 스스로를 부차시의 마녀 전투단이라고 칭합니다. 라고 하면서 The name comes from a badge one of us had showing a witch with weapons. 이 이름의 유래는 무기를 든 한 마녀를 보여주는 저희 이 배지에서 배지입니다. 거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배지가 훈장 계통으로 가면 이제 훈장 메달이 되는데 훈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배지라고 기념해서 주는 훈장 같은 식입니다. 전투 기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Combat Action Badge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배지가 그런 게 아니죠. 군사 맥락에서 총 쏘고 뭐 훈련하고 그러지만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 배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장, 전투 기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약식으로 표현하는 웹본처럼 진짜 크기를 줄여서 훈장 같은 걸 다 주렁주렁 다 달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본으로 착용한다고 해서 약식으로 표현하는 약장 이렇게 하십니다. 가슴에다 달게 되죠. 일본처럼 훈장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시면 메달하고 우리나라에는 훈장 밑에 포장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메달을 이게 훈장이라고 최고 그 품격을 쳐주는데요. 그 밑에 훈장 밑에 포장을 한국에서는 포장을 메달로 가고 훈장 최상급의 훈장은 오도로 처리를 합니다. 표기를 한국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마녀 전투단 여성 여군들 주제로 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